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입니다. 현재 시가 10억 원, 공시가로는 6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지난달 남편이 퇴직하면서 현재 소득은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남편 100만 원, 저는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결혼한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재산과 소득은 도대체 얼마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통과할 수 있는 건가요? 알베르토 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약 29만 명의 어르신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소득과 재산은 과연 얼마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진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혀 오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은퇴 후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재산은 과연 얼마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4가지 관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한 후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프리랜서 분들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라고 함은 일용소득자처럼 3.3% 소득세 원천 징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사업소득이 전혀 없으시므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관문은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2022년 9월 이전에는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작년 9월부터는 2천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즉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의하셔야 할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을 계산할 때는 연금소득 100%가 합산소득에 반영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의 5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국민연금 남편 100만 원, 아내 80만 원을 받고 계시니까 2,160만 원, 연간 연금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계산 시 모든 소득은 부부 각각 계산되므로 남편분은 연간 1,200만 원, 아내분은 960만 원, 부부 각각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관문인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도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관문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고 함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70%를 적용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가 시가 10억 원, 공시가로는 6억 원 아파트에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 6천만 원이므로 세 번째 관문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도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는데요. 만일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시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피부양자 재산 요건 또한 부부 각각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른 세금이나 취등록세를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네 번째 관문은 부양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을 인정하고 직계존속, 즉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는 동거 시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비동거 시에는 형제, 자매, 자식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 비속, 즉 자녀는 동거 시에는 부양을 인정하고 비동거 시에는 미혼일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양자와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 모두 부부 각각 계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계산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서 지역가입자로 변환된다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계산해서 둘 중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인데요. 피부양자 탈락 이유가 소득 요건 때문이라면 배우자도 함께 동반 탈락하고 피부양자 탈락 이유가 재산 요건 때문이라면 배우자는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탈락한 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소득에 포함되고 개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이게 말이 되나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시켜놓고 이것저것 다 떼면 뭐가 남나요? 너무 속상하네요. 아무튼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3년 현재 어르신들의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